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68년 2월 서울의 끝 원지동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고속도로라는 게,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산이 나오면 터널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근데 진짜 험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북 옥천의 당제터널. 당시 기술로는요, 이 500m 이상 되는 긴 터널을 뚫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암질이 안정적인 산 가운데가 아니라 골짜기 사이를 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파를 할 때마다 계속 토사가 무너지는데 무려 13차례나 낙반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벽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또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8일 정도였습니다. 개통식은 2달밖에 안 남아서 하루하루 시간과의 전쟁인데 현장에 초비상이 걸린 거죠. 머리를 맞대는데 현장 수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마디였습니다.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강 시멘트는요, 이를조, 강할 강, 이름부터 아주 강력한데 입자가 고와서 일반 시멘트보다 몇 배 더 빨리 굳습니다. 7, 8일 걸릴 게 이틀이면 끝나는 거죠. 그만큼 발파 간격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썼어야지 싶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썼을까? 가격이 무려 3배나 비쌌습니다. 근데 상황을 쭉 지켜보던 정주영 회장이 외칩니다. 단양 시멘트 공장에 전화를 해서 일반 시멘트 스톱, 조강 시멘트로 돌려. 그리고 또 그 비싼 조강 시멘트를 현장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 철도 화차 대신에 육로로 가자. 화물차, 짐차,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190km 떨어진 현장으로 나릅니다. 근데 수송 비용이 육로가 철로보다 훨씬 비쌌는데요. 조강시멘트도 비싸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여러 번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어차피 주판은 엎어놓고 덤벼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윤 생각? 아니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기한 안에 완공하는 거다. 덕분에 공사의 속도가 붙습니다. 작업조도 2개 조에서 6개 조로 늘리고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발파와 콘크리트 붓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때는 GPS도 없고 레이저 측량기 그런 것도 없고요. 양쪽 끝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데 가운데서 만나기 전까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설계도와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양쪽에서 발파를 해나간 건데요. 만약에 중간 지점이 서로 빗나가 버렸다가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 1970년 6월 27일 밤 11시 터널 안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 양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온 2개의 발파조가 600m 터널 중간 지점에서 정확히 만난 겁니다. 그 흙먼지 가득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달려가서 얼싸안고 막 눈물이 뒤섞인 만세를 외친 거죠. 그 순간은 단순히 터널 하나가 뚫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과 대구 구간이 완공된 동시에 이미 완공된 다른 구간을 합치면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의 제1, 2도시가 하나로 이어진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준공식이 열립니다. 행운의 숫자 7이 3번 겹치는 날.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16년이 걸릴 거라던 총 공사 기간은 2년 5개월. 당시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단 기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429억 원으로 싸게 끊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고속도로 덕분에 서울과 부산 사이, 예전에는 천리길이라고 했던 그 먼 길이 하루 왕복길이 된 거죠. 15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이 4시간 반으로 크게 줄어든 건데요. 생각해봐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생선이 점심때 서울 사람들 밥상에 올라가고 서울에서 만든, 공장에서 만든 상품들이 그날 부산 가게에 도착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성공하자마자 다른 고속도로도 줄줄이 개통됐습니다. 1970년 12월에는 대전에서 전주까지 호남고속도로가 열렸고요.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까지 쭉쭉 개통이 됐죠. 나라가 사방으로 뻥뻥 뚫린 겁니다. 물류 운송이 원활해지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GDP가 5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공업단지들이 크게 생겨났고요. 일자리가 확 늘어나면서 인구가 모였고요.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일단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된 게 1969년이고요. 고속도로와 직접 관련된 직업만 해도 교통량 조사원, 고속버스 통신원, 톨게이트 검표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당시 고속버스 타는 게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고속버스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기사, 승무원들도 뽑고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손님이 굉장히 많아갔고요. 오늘 표가 거진다 매진되고 내일 것도 오전 거는 거진 매진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그레이하운드라는 2층 버스가 있었습니다. 개가 그려진, 그래서 개버스라고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버스는 아니고요. 그때는 포니도 못 만들던 시절이니까 미국에서 들여온 연안이 다 된 2층 버스를 고쳐서 굴린 건데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제복을 멋지게 입은 승무원분들도 있었습니다. 방송도 이렇게 하고 요즘에 항공사 승무원들처럼 경쟁률도 치열하고 인기도 많았다고 하고요. 승객 여러분의 여행으로 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실 때는 좌석에 부착된 잣대를 이용해 주시고 아까 포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동차 판매량도 확 늘었습니다. 1975년에 현대에서 나온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엄청나게 팔렸는데요. 차량 1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15년이 걸렸고 100만 대에서 또 1000만 대로 늘어난 건 12년이 걸렸으니까 정말 빠르게 늘어난 거죠. 여가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바캉스 문화라는 게 시작된 거죠.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로 자동차를 타고 피서를 가고 귀성, 귀경길 차 밀리는 것도 그때 이제 엄청난 풍경이었죠. 네, 이곳 서울에서 안면도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 피서버스입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승객들이 다 앉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3대 구호가 있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딱 들어도 뭔가 전투력이 막 생기잖아요. 앞에 두 개는 확실히 잘 지켜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2년 반 만에 길을 뚫었고 공사비도 확 줄였고요. 근데 세 번째 이 튼튼하게, 이거는 사실 앞에 두 개랑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튼튼하게 하려면 시간이랑 돈이 드는 게 당연한데 앞에 둘을 확 줄이다 보니까 속도전의 그림자가 남게 된 거죠. 일단 도로 폭부터 줄였습니다. 땅도 덜 사도 되고 돈도 덜 드니까요. 그리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두께도 얇게 깔았는데요. 지금이야 뭐 도로에 쇳덩어리 같은 트럭들이 쌩쌩 잘 다니지만 그때는 일단 깐다가 우선이었던 거죠. 아예 먼저 깔고 나중에 구멍 나고 그런 거 있으면 땜질을 하자. 선시공 후보완 방식을 택한 거라고 봐야죠. 또 공사 기간이 짧아지니까 겨울이나 비 올 때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했잖아요. 밤낮으로 하니까. 이 시멘트가 온도랑 습도의 영향을 많이 타는 재료인데 겨울에 얼고 여름에는 잘 안 굳고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에 곳곳이 파이고 갈라지고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땜질을 하는 보수 비용이 20년 동안 1,5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이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완공을 500억이 안 되게 들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든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 이 초기 건설 비용을 확 줄이고 결국에는 완공 자체에 목적을 둔 공사였다. 당장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의 민낯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희생도 많았는데요. 이 도로를 짓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77명이나 되고요. 중북 옥천, 아까 그 당제 터널 근처에 위령탑이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우리 어찌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은혜와 공을 잊을 것이랴. 이분들 덕분에 지금도 매년 3억 대가 넘는 차량들이 편안하게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어느덧 55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만들 돈도 기술도 없던 나라였지만요. 지금은 무려 44개 노선이 총 길이 5,200km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데요. 세계 10위권의 고속도로 보유국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시작이었던 경부고속도로는 그냥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의 시작이었고요. 경제와 문화가 움튼 길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함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 길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쯤에서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요. 매주 주제를 정하고 또 자료 찾고 원고 쓰고 그 이야기 흐름을 고민하면서 진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얻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때로는 댓글로 웃어주시고 때로는 애정어린 지적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더 해보자 하면서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한테도
뭔가 하나쯤은 남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재밌었지? 한 편쯤은 기억에 남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비더머니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떠나지만 어딘가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